거울 보기가 무서우신가요? 화장실 불을 켜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그 모습, 점점 더 깊어지는 주름과 칙칙해진 피부톤 때문에 요즘 아침마다 한숨부터 나오신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관리 방법, 완전히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눈가 주름이 어제보다 더 깊어진 것 같고 입가 팔자주름이 뚜렷해지고 아침에 얼굴이 푸석하고 탄력이 사라진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겉만 번들거리고 속은 건조한 느낌, 피부가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비싼 화장품을 사고 더 고가의 크림을 덧바르고 또 다른 제품을 찾아 헤매시죠. 백화점에서 추천받은 제품, 텔레비전에서 본 광고 제품, 친구가 좋다던 그 제품까지 다 써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떠셨나요? 바를 때만 잠깐 촉촉하다가 금방 다시 건조해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30년간 피부 노화와 세포 재생을 연구해온 박사 정혜민입니다. 연구실에서 수천 명의 피부 상태와 생활 패턴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주름의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세포가 지금 이 순간 굶주리고 있었던 거예요. 피부는 매일 밤 낡은 세포를 버리고 새 세포로 교체하는 턴오버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이 주기가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나 버려요. 죽은 각질이 얼굴 위에 그대로 쌓이면서 피부는 질식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영양크림을 발라봤자 세포까지 전달이 안 돼요. 마치 막힌 수도관에 물을 계속 부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수십만 원짜리 제품을 쓰면서도 왜 피부가 나아지지 않는지, 왜 주름이 계속 깊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영양을 전달할 통로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세포가 영양을 받지 못하니까 굶어서 쪼그라들고 탄력을 잃고 결국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돈 몇천 원짜리 꿀 한 병이면 충분해요. 고가의 시술도 필요 없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세포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타이밍에 맞춰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검증했고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한 달 만에 효과를 경험하신 방법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세안 후 크림 바르는 그 습관, 물 마시는 횟수, 잠드는 시간, 모든 게 피부 노화와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씩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요즘 가장 고민되는 피부 고민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주름인가요? 탄력 저하인가요? 아니면 칙칙한 피부톤인가요? 얼마 전 제 연구실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72세 김정자님이셨어요. 평생 밝고 단정하게 지내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모임 사진에 자신을 넣기 싫어졌다고 하시더군요. 눈가와 입가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톤이 칙칙해지면서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자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보셨대요. 백화점에서 추천받은 고가 크림도 사용해보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제품들도 구입해서 바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를 때만 촉촉한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건조해지고 당기는 느낌이 반복됐다고 하세요. 피부가 제품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저는 정자님의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세포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먼저라고요. 피부 위에 쌓인 죽은 세포들이 영양의 통로를 막고 있으니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깊숙이 스며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부터 정자님은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꿀 루틴을 매주 2번씩 실천하셨습니다. 세안 전에 꿀을 얇게 펴바르고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한 달 후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맑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라고 말할 정도였죠. 정자님 본인도 거울 앞에 서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피부 노화를 부르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세안하고 나서 바로 크림만 바르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예요. 세안 직후에는 세포가 열려있고 수분이 굉장히 빠르게 증발합니다. 한국피부생리연구소 자료를 보면 세안 직후 3분 내에 수분 손실률이 최고치에 달한다고 해요. 제가 만났던 72세 김정자님도 세안 후 바로 영양크림을 발랐지만 겉만 번들거리고 속은 마르는 느낌을 계속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세안 후로 각질층이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작은 틈들이 생기는데 그 상태에서 유분기 많은 크림을 바르면 틈 사이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세안 전에, 즉 마른 얼굴에 얇게 꿀 한 방울을 펴바르고 5분간 마사지하세요. 꿀은 천연 보습제이면서 동시에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세안 후 크림을 바르면 보습력이 2배 이상 유지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문지르지 말고 손바닥 온도로 따뜻하게 덮어주듯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안 후 몇 분 만에 크림을 바르시나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피부에 수분은 바르는 것보다 마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서울생활건강연구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성인의 70%가 하루 권장 수분량의 절반도 섭취하지 않는다고 해요. 저희 연구실에 오셨던 69세 박영호 님도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피부가 당긴다고 호소하셨어요. 박영호 님의 하루 일과를 체크해봤더니 물을 하루에 2~3잔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커피는 3잔 드시는데 물은 잘 안 드셨어요. 그래서 하루 물 섭취량을 6잔으로 늘려드렸더니 2주 만에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화장품은 전혀 바꾸지 않았는데도요. 하루 최소 8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수분 손실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만큼 물도 함께 드셔야 해요.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지금 당장 물 한 잔 드시고 이 영상 계속 보시면 어떨까요? 밤늦게 주무시는 습관도 피부에 치명적이에요. 피부 세포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재생됩니다. 국립수면건강센터 연구 자료를 보면 이 시간대에 수면을 충분히 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재생 속도가 1.5배나 빨랐다고 해요.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에 깨어 있으면 그만큼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75세 최은자님은 평소 밤 1시에 주무셨어요. 텔레비전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습관을 고치고 11시에 취침하신 뒤 눈과 잔주름이 확실히 완화됐습니다. 피부톤도 밝아지고 아침에 붓기도 덜했어요. 늦어도 11시 전에는 누우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보세요. 밝은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숙면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몇 시에 주무시나요? 오늘 밤부터 1시간만 일찍 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 생략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외선은 날씨와 상관없이 피부 탄력 섬유를 무너뜨립니다. 대한피부노화학회 자료에 따르면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70% 원인이라고 해요.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도 유리창을 통해 반사광을 통해 자외선은 계속 피부에 닿습니다. 68세 오미자님은 집안에 주로 계시니까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창가에서 식물도 키우시고 햇볕도 쬐시는데 선크림은 외출할 때만 바르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과 손의 색소 침착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특히 창가 쪽 얼굴 반쪽이 반대쪽보다 확연히 어두워지셨죠.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바르고 3시간마다 덧바르는 게 원칙이에요. 자외선 차단제도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성 피부라면 보습 성분이 있는 제품을, 지성 피부라면 가벼운 제형을 선택하세요.
오늘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셨나요? 실내에 계셔도 창가 근처라면 꼭 발라주세요. 얼굴을 강하게 문지르는 세안 습관도 큰 문제예요.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얇은 장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극에 약합니다. 국내 노화 피부 연구소 자료를 보면 과도한 마찰은 피부 장벽 손상을 30% 이상 가속시킨다고 해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면서 트러블도 생기기 쉬워집니다. 66세 윤미정님은 각질 제거를 매일 하셨어요. 깨끗해지는 느낌이 좋아서 스크럽 제품을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붉은기가 생기고 트러블이 계속 올라왔어요.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할 겨를도 없이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민감해진 거죠. 손바닥 온도로 가볍게 덮듯이 세안하고 수건은 눌러 닦으세요. 문지르지 마시고요. 피부를 문지르는 압력이 주름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눈과 피부는 정말 얇으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요. 혹시 아직도 얼굴을 문질러 닦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가볍게 눌러서 물기만 흡수시켜 보세요. 이렇게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았다면 이제 꿀의 효과를 몇 배로 높여주는 확장 루틴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꿀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순수 원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첨가물이 섞인 제품은 오히려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꿀 제품 중에는 색소나 향료가 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보기에는 예쁘고 향도 좋지만 피부에 직접 바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순수 꿀 100%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고르세요. 성분표를 봤을 때 꿀 외에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체크하시고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순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결국 피부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집에 있는 꿀 혹시 가공 제품이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꿀은 주 2회에서 3회만 실천하시는 게 좋아요. 꿀은 고농축 영양 성분이라서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매일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피부가 부담을 느껴요. 피부도 숨을 쉬어야 하고 스스로 균형을 맞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주 2회에서 3회, 아침 세안 전 5분만 실천하시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매일 하셨던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횟수를 조절해보세요. 일주일에 2~3번이면 피부가 충분히 영향을 받으면서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요. 꿀을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패치 테스트가 필수예요. 특정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꿀에도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천연 성분이어도 사람마다 피부 반응은 다르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귀 뒤나 팔 안쪽 같은 민감한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보세요. 소량을 발라보시고 24시간 후에 이상 반응이 없을 때 얼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려움이나 붉은기, 따가움이 전혀 없다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테스트 없이 바로 바른 적 있으신가요? 다음번에는 꼭 패치 테스트부터 해보세요. 얼굴에 사용하고 남은 꿀은 목과 손 관리에 활용하시면 좋아요. 목과 손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아서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손등은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고 설거지나 청소하면서 계속 물에 닿으니까 건조하고 주름이 빨리 생기죠. 얼굴 마사지 후 남은 꿀로 목과 손등을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위에서 아래로 문지르지 말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거예요. 중력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오히려 처짐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요즘 손등의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느끼시나요? 오늘부터 꿀 마사지 한번 시도해보세요. 피부 타입에 따라 꿀의 다른 재료를 조합하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요거트는 각질 완화 효과가 있고 귀리 가루는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건성 피부라면 꿀에 요거트를 한 스푼 섞어서 사용하시면 보습력이 훨씬 높아져요. 예민한 피부라면 귀리 가루를 조금 섞으면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조합 루틴은 일주일에 1회 이상은 하지 마세요. 과도한 사용은 자극 위험이 있어요. 피부 타입에 맞춰 주 1회, 꿀과 요거트 또는 귀리 가루를 섞어서 10분 정도 적용한 후 세안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피부는 건조형인가요? 예민형인가요? 본인 피부 타입에 맞춰서 재료를 선택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름이 생기는 진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세포가 굶주리고 있었던 거예요.
각질이 쌓이고 수분이 부족하고 영양 공급이 막히면서 피부가 질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관리 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세안 후 바로 크림만 바르면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어요. 밤늦게 자면 세포 재생 시간을 놓치게 되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생략하면 색소 침착과 주름이 가속화됩니다. 얼굴을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더 민감해지죠.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쌓이면 세포는 숨을 쉬지 못하고 얼굴빛은 점점 흐려집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게 괴로워지고 사진 찍기가 두려워지고 결국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돼요.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꿀 한 방울과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피부는 다시 살아납니다. 세안 전 꿀 마사지로 각질을 부드럽게 녹이고 충분한 물을 마시면 피부 안쪽부터 촉촉해져요. 10일 전에 잠들면 세포가 밤새 열심히 재생하고 자외선 차단제로 보호하면 색소 침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싼 시술이 아니라 세포가 좋아하는 순서를 지켜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세안 전 5분 꿀 한 방울로 세포를 깨워주세요. 내일 아침 세수하기 전에 꿀을 손에 덜어서 얼굴에 얇게 펴바르고 5분간 가볍게 마사지해보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